많은 마케터들이 현상을 쫓습니다. 버즈 마케팅이 세상에 이슈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버즈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뛰어들었습니다. 감성 마케팅이 이슈가 될 때 많은 마케터들이 감성 마케팅을 한다고 너도 나도 감성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이끄는 마케팅 고수들은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만듭니다. 훌륭한 전략가와 마케터는 현상을 쫓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도 최근 유행과 같이 이슈화되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을 잘 하려면 디지털 마케팅의 현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을 아는 방법 중 하나는 디지털 마케팅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됐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모든 마케팅은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배경이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도 생겨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표는 마케팅의 대가인 필립 코틀러가 그의 저서 마켓 3.0에 소개한 표입니다. 필립 코틀러는 마켓이 활발하게 생성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마켓을 1.0에서 시작하여 3.0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켓은 그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 왔고 지금도 마켓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켓이 변화됨에 따라 마케팅도 변화되어지는데 디지털 마케팅도 이런 변화된 마켓의 산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마켓의 특징을 살펴보고 변화된 마켓에서 어떻게 디지털 마케팅이 탄생되었는지 살펴봅시다. 자, 지금부터 마켓의 트렌드, 마켓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이지만 이 이론적인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셔야만 디지털 마케팅을 잘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마케팅이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어떤 마켓의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진가를 우리가 또 그 향후의 시장을 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켓 1.0입니다. 마켓 1.0은 어떻게 탄생되었나요? 마켓 1.0은 여러분도 옛날에 사회 시간에 배웠듯이 증기 내역 기관의 발명으로 쉽게 말하면 산업혁명으로 이 마켓 1.0이 탄생되었습니다. 마켓 1.0 이야기에서 마켓 1.0 이전의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마켓 1.0 이전은 뭐 마켓 0.5라고 우리 가정합시다. 자, 마켓 1.0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에 마켓 0.5, 0.5 때의 시장은 어떻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1800년도고 1700년 말인데 여러분들이 그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장이 없고 대량 생산이 안 된 그 시절 대부분은 간의 수공업이었습니다. 이런 예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청년이 구두방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문하는데 구두방 아저씨 다음 주 토요일이 저희 누나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구두를 좀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구두방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적어도 3주를 주셔야 됩니다. 아, 왜요? 왜 그러죠? 지금 이 주문서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문했는지. 지금 결혼 시즌이잖아요. 자, 이 대화를 보면서 이런 느낀 게 있으시죠?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물건이 뚝딱하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의 수공업 특징은 다 수공업으로 제작을 손으로 다 했습니다. 핸드메이드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간의 수공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일단 일일이 손으로 해서 장인 정신은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가격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비싸죠. 그리고 바로 살 수 있어요? 바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켓 1.0 이전의 간의 수공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마켓 1.0은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이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이 들어오면서 물건을 이렇게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성복 뭐 이런 옷 같은 거 보면 기성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옛날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 공급이 너무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품질 좋고 저렴한 제품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구매하고요.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대량 생산으로 많이 팔 수 있어서 돈을 잘 벌 수 있었죠. 그렇게 되면요, 간의 수공업보다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됐겠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지면서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또 대량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켓 1.0부터 완전히 삶의 질이 틀려집니다. 엄청나게 경제가 부흥을 하죠. 거죠. 이게 마켓 1.0입니다. 자, 마켓 1.0은 완전히 세상의 시장을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활발해지고 수요가 활발해지면서 시장이 팽창됐는데 이것이 계속 팽창만 될까요? 항상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급이 활성화돼서 시장이 팽창됐지만 공장들이 많이 지어짐으로써 많은 경쟁자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구두, 예를 들면 구두라면은 뭐 예를 들면 말표 구두가 있었다. 그럼 소표 구두도 있고 뱀표 구두도 있고 뭐 오소리 구두표도 있고 갑자기 경쟁사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공급자에서는 되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마켓 1.0 이후부터는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찍어서 물건을 팔기만 하면 팔리는 시절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켓 1.0부터는 딱 세 가지의 꼭지점이 있는데 이 꼭지점을 잘 했어야지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 시장을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제품 중에 10원이라도 싼 저렴한 가격이면 같은 구두 중에서도 그걸 소비자가 선택하겠죠.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똑같은 가격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품이 조금이라도 질이 좋다든지 그 구두보다 조금 더 차별화된, 뭐 더 가볍다든지 뭐 방수가 된다든지 이런 차별성이 있으면 소비자가 사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는 이 회사가 제품을 생산할 때 소비자가 대부분 모르지만 마케팅에 투자하는 회사는 이 좋은 제품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 제품을 사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필수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켓 1.0 후반부는요, 후반부부터 마케팅의 이론들이 많이 탄생되고 기업들이 뭐 CEO 대신에 CBO, 브랜딩하는 사람 뽑는다든지 CMO를 해서 마케팅 전문가를 뽑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켓 1.0의 이 시장이 포화 상태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행복한 거죠. 제품이 계속 좋은 게 나오고 또 자기들끼리 공급자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면서 가격도 좋고 그리고요 제품도 좋은 시장에 성장되면서 긍정적으로 성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켓 2.0입니다. 자, 마켓 1.0을 견인했던 요소가 뭐였죠? 산업혁명, 기술이었죠. 이 증기기관, 내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공장이 세워지고 자동화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물건을 찍어낼 수 있게끔. 자, 마켓 2.0은 어떻게 탄생됐을까요? 바로 여러분 www.뭐뭐점 뭐죠? 인터넷입니다. 사실 마켓 2.0에 우리가 인터넷 1990년대 초에 세상에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이 인터넷의 발견, 인터넷의 보급이 세상을 엄청나게 뒤바뀌었다는 것 같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몰랄 수도 있었는데 너무나도 우리는 인터넷에 쉽게 접속하고 쉽게 쓰기 때문에요. 근데 이 인터넷 발명으로 마켓 2.0은 완전히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듭니다. 자, 인터넷 영향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인터넷 통해서 가장 우리가 혜택을 본 건 뭐였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도 하지만 정보가 이 인터넷 안에서 다 모여 있죠. 옛날에서 어떤 뭐를 조사할 때는 사람들이 발로 뛰어서 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그랬지만 웬만한 것은 요즘 다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자, 벌처월드라는 것을 여러분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벌처월드가 탄생된 거죠.
자, 벌추얼 월드는 인터넷이 보시면 벌추얼 뜻이 뭐죠? 가상의. 그 어원을 보면 진짜인 것 같은 가상의 이런 뜻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우리가 누구랑 채팅하고 소통하고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누구랑 대화하는 거 맞죠? 실제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피지컬 월드, 리얼 월드하고 비교했을 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걸 맞지만 잡히거나 거기서 냄새 맡거나 이런 실제적인 세상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자, 이 벌추얼드는 뒤에 가서 더 설명할 건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자들은 어떻습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웬만한 정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켓 1.0 후반부에 상당히 공급자가 많아져서 피곤하고 그랬죠. 피곤하다 그랬죠.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자, 마켓 2.0부터는 더 피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서 공유되고 소비자가 그 남들이 그 상품을 써봤던 것들을 아주 리얼하게 다 공개하고 이 상품 좋더라, 이 상품 뭐가 안 좋더라, 뭐가 문제더라 이런 것들 다 공개가 되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소비자가 많이 똑똑해졌죠. 이것이 마켓 2.0의 특징입니다. 자, 벌추얼 월드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제 벌추얼 월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벌추얼 월드는 인터넷이 만든 새로운 공간이에요. 실제 존재하는데 가상이란 뜻이죠. 자, 우리가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 벌추얼 월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벌추얼 월드를 하고 인터넷이 만든 세상, 그 가운데서 인터넷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시장이 형성되잖아요. 그것을 벌추얼 마켓이라고 우리가 표현할게요. 인터넷 상거래라든지 전자상거래를 우리 벌추얼 마켓이라고 얘기합시다. 자, 벌추얼 마켓의 경제활동, 인터넷이라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실제로 소프트웨어로 존재하지만 이것이 리얼월드, 실제적인 피지컬 월드, 물리적인 세계가 틀립니다. 그죠? 가상의 세계에서 물건을 사면 거기서 물건을 샀을 때 거래가 이루어졌죠. 돈도 지불하죠. 근데 재미난 거는 그게 진짜가 아닌데 진짜로 피지컬 월드에서 물건이 집으로 배달되는 거죠. 상당히 신기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벌추얼 월드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벌추얼한 것은 실제로 원어를 찾아보면 실제와 비슷한 가상, almost or nearly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이 인터넷은 실제 존재한 마켓이지만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상의 시장입니다. 자, 버추얼 트레이스라는 용어도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할게요. 자, 버추얼 트레이스는 리얼 월드에서 했던 거하고 틀리게 버추얼 월드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기록에 남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상의 세계를 만들었을 때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안에 여러분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지 컴퓨터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이 만드는 가상의 세계에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었는데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파던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이 서버에 다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그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요즘 뜨고 있는 유행처럼 뜨고 있는 이야기 빅데이터 있죠. 그 빅데이터가 바로 버추얼 트레이스랍니다. 바로 버추얼 트레이스를 지금으로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버추얼 트레이스, 버추얼 월드에 우리가 입장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걸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개인 정보가 대가로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가상세계의 버추얼 월드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사람들이 누가 내 기록을 보는 거 어떻게 해?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삼성같이 요즘 기사에 뜨잖아요.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스마트폰에 다 기록했는데 불안해서 살겠나. 사실 이것이 영어로 프로스 콘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다고 그러죠. 만약에 그게 싫다 그러면 우리가 마켓 2.0 이전에 1.0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메일도 쓰면 안 되고요. 손으로 편지를 써서 연애 편지도 보내야 되고요. 인터넷 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인터넷에 쓰는 순간 우리의 모든 기록은 다 가상세계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버추얼 트레이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빅데이터는 버추얼 트레이스가 이전과 틀리게 더 빨리 쌓이고 더 많이 쌓이고 더 다양한 데이터가 쌓이는 게 빅데이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버추얼 트레이스. 여러분 이거 그냥 쇼핑할 때 그냥 슉슉 넘어가고 그랬을 건데 개발자라든지 이런 버추얼 월드를
마켓을 운영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십시오. 소비자가 쇼핑몰 접촉했죠. 그럼 몇 시에 접속했는 거 다 기록에 남죠. 로그인했죠. 그럼 이 사람의 정보가 다 나왔죠. 아, 우리 고객 중에 나이가 20대 고객, 그리고 고객 중에도 VIP 고객, 많이 샀던 고객이 들어가구나. 그래서 관심 카테고리를 딱 들어가서 볼 때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그 페이지에 얼마나 머물렀던 것도 다 기록이 남죠. 그 로그 데이터는 다 남습니다. 그럼 상품을 클릭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상품을 클릭했다. 그리고 오더를 했다. 그것들이 다 기록이 남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다 모아서 고객을 분석해서 아, 이 사람이 이걸 샀을 때 이런 거 갖다 추천해주면 이 사람이 사겠다.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입장료를 우리는 내고 있습니다. 마켓 2.0부터요. 그래서 그게 고객의 행태 분석 방법의 변화, 이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자, 벌추 트레이스의 새로운 마케팅 툴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복습 차원에서요. 마케팅의 정확한 예측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마켓 2.0 이전에 마켓 1.0, 그러니까 벌추얼 마켓이 없는 그냥 피지컬 마켓만 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마케팅도 무조건 인문학적인, 아날로그적인 접근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내가 마케팅을 갖다가 전략을 짜서 이렇게 딜리버리하고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해서 마케팅을 했는데 이 마케팅 효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측정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이 그거 갖다가 잘 어느 정도 이렇게 툴을 만들어서 어떤 대기업의 그 마케팅이 외주어졌다면 이렇게 해서 이만큼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보고하고 끝나는데요. 마켓 2.0부터 디지털 마케팅으로 들어가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게 기록이 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마케팅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외부의 홍보 마케팅에서 건물 옥상에다가 이렇게 디지털 사이니지 같이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은 구매가 있었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디지털 마케팅으로 가면서 마켓 2.0의 그 디지털 마케팅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물건을 보고 구글 같은 경우 이 물건을 보고 클릭하고 클릭을 통해서 물건을 샀죠. 그럼 정확하게 이걸 클릭했기 때문에 물건을 샀다.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이 벌추얼 월드, 벌추얼 마켓의 특징입니다. 자, 일반적 마케팅은 정확성 떨어지고 벌추얼 마케팅은 정확히 측정이 가능하다. CPC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CPC, 그죠? PPC라고 또 표현하는데 Pay per click. 한 건당 클릭해서 이 사람이 구매에 이루어졌으면 그 건당 얼마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PPC죠. 새로운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벌추얼 트레이스는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빅데이터는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빅데이터를 좀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자, 벌추얼 월드, 빠른 정보의 공유.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켓 2.0이 마켓 1.0에 비해서 얼마큼 달라졌는가. 첫 번째로 빠름이라는 것. 자, 인터넷이 벌추얼 월드를 만들었고 이 벌추얼 월드, 벌추얼 마켓에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데 어때요? 소비자도 똑똑해졌죠. 그죠? 소비자는 어떻게 똑똑해졌죠? 제품을 보고 타 회사 비교하면서 그런 것들 갖다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빨라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벌추얼 월드에는 빠름이라는 키워드가 녹아져 있죠. 자,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똑똑해졌죠. 그죠? 실시간 리뷰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럼 공급자는요? 만약 소비자가 똑똑해졌기 때문에 피곤한 건 맞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부정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똑똑해졌기 때문에 공급자도 그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더 열심히 마켓을 조사하고 소비자 분석을 해야 되고 공급자도 똑똑해졌습니다. 자신의 제품을 선택받도록 노력을 더 기울이게 되죠.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얼월드는
정량조사나 정성조사를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러지만 벌처 월드에서는 데이터, 아까 벌처 트레이스라고 돼 있죠. 데이터가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더 빨리 신속하게 파악하여서 그것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제품에 반영해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이 공급자가 상품 기획자가 만드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탁월한 상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순환 결국은 이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생겼죠. 공급자와 소비자의 합성어. 이 소비자가 공급자처럼 제품에 영향을 주고 공급자가 만든 건 맞지만 소비자의 피드백이 공급자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다 해서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은 프로슈머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켓 일정형과 비교할 수 없는 시장, 제품이 똑똑해졌고 똑똑한 제품이 많이 나왔고 똑똑한 소비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공급자도 똑똑해진 그런 시장이 탄생됐습니다. 자, 마켓 일정형이 벌처월드, 인터넷 통해서 벌처월드가 생겼다고 해서 마켓 일정형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마켓 일정형은 마켓 1.0과 마켓 2.0 다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마켓 1.0에도 영향력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켓 2.0의 이 시장의 빠름은 공급자를 자극해서 혁신적인 제품이 많이 나오는 것. 예를 들면 대사 같은 경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그 제피 자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대사의 제품, 대사가 그때 당시에는 1위였거든요. PC를 제공하는 1위의 기업인데 이 블로그 제프 자비스는 상당히 파워 블로거였습니다. 근데 이 대사의 제품을 쓰면서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가 연달아 기재를 했는데 대사가 이것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소비자의 피드백을 안 받은 대사의 그 제품이 문제가 생겨서 많이 폭발하고 많이 망가지고 그랬어요. 이 대사가 완전히 주가도 꼬라박고 회사가 되게 큰 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대사가 이 아픈 이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기업을 만듭니다. 다이렉트 투 델이라는 기업 블로그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이 블로그를 오픈해서 기업의 소비자의 니즈, 소비자 불만 이런 것들 다 보면서 소비자와 같이 PC를 만듭니다. 그래서 델 2.0이라는 기업 비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사가 나중에 다시 성공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소비자가 공급자랑 같이 프로슈머로서 생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리얼월드하고 벌처월드의 두 번째 지역적인 면을 한번 봅시다. 자, 인터넷은 지역이 경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의 경계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처월드는요 가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굳이 지역을 이야기한다면 전 세계가 지역이죠. 경계선이 없는 엄청난 큰 지역이 벌처월드입니다. 이 지역적 경계의 특징을 알고 응용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 피지컬 월드에서는 타겟팅하면서 시장을 갖다 그 시장 브라질이면 브라질 그러죠? 뭐 한국이면 한국 그렇게 타겟팅을 하는데 벌처 마켓에는 그 덩어리가 크죠. 자, 지역적 경계가 없는 벌처 월드의 특징 첫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유통 채널 물리의 혁신이 있습니다. 자, 리얼 마켓 우리가 실제로 있는 이 피지컬 월드에서는요 소비자와 공급자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포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P, 플레이스라는 게 장소 유통 채널이 많은데 장소 유통 채널 이런 물류 전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건을 생산할 때 이 생산을 어떻게 고객에 딜리버리하는 그 채널 통로, 뭐 중간상을 어떻게 둘지, 도매를 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물류를 제대로 못하면 암만 제품이 좋아도 그 회사가 큰 위기가 옵니다. 자, 리얼 마켓에 보면 아까 말했듯이 물류 전략, 그죠? 중간산 전략 이런 거, 백화점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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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근데 또 물류 전략에서 중간상을 두더라도 이 제품에 팔리는 것에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 못하면 재고가 항상 남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좀 더 정확한 재고 숫자 예측이 매우 중요한데 보통 이 재고는 모든 기업들, 생산하는 기업들의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자, 근데 벌초 마켓에는요,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죠. 벌초 트레이스, 모든 게 기록이 남는다고 했죠. 물류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중간에 백화점을 갈지, 중간에 무슨 새로운 대리점 형태로 갈지, 그런 거 없이 소비자하고 공급자하고 바로 붙어서 물건이 흐릅니다. 주고받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마진이 엄청 남겠죠. 왜냐하면 중간 통이 없으니까요. 또 재고 입장에서는 재고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죠. 그만큼 물건이 팔리고 소비자가 오더를 줬을 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역적 경향이 없는 벌초월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업을 하실 때 인터넷을 활용하고 벌초월드 들어갈 때는 제가 좀 추천드린 거는 한국 시장을 먼저 선점하지만 좀 눈을 크게 들어서 세계 시장까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없기 때문이죠. 시장의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데 원래 우리 상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수출 통관 절차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상품을 팔려는 나라에 또 수입 절차가 필요하고 그것이 또 해외 법인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요즘은 해외 직구 보세요. 소비자가 클릭하면요. 그냥 대행업체가 물건을 건 바이 건 하나하나씩 바로 소비자의 집 앞으로 배달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벌초월드는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경계 없는 지역성을 활용한 벌초 마켓 여러분들도 잘 고민하면서 이런 세계 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벌초월드가 출현 이후 자신의 상품을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보고 기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마켓 3.0입니다. 자, 마켓 3.0은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요. 스마트폰 등장 이후의 마켓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켓 3.0에 살고 있죠. 자, 마켓 2.0은 인터넷의 등장 1990년대 초입니다. 자, 마켓 3.0은 좀 더 엄밀히 말하면 2007년도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에 마켓 3.0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자, 마켓 2.0과 마켓 3.0은 상당히 비슷하죠. 왜냐하면 벌초월드라는 그 개념 똑같습니다. 근데 이 가상세계가 고도화됐다고 표현하죠. 뒤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마켓 3.0은 가상세계에서 동작하는 기술들이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서 깊이 관여됩니다. 그것이 마켓 3.0이죠. 마켓 3.0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술 오리엔티드, 테크놀로지 오리엔티드 월드라고 표현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켓 3.0의 특징이 스마트폰이랬는데 스마트폰 똑같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이 컨셉추얼리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 몸에 들어가 있고 몸에 붙어 있지만 항상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보 시대 벌초월드를 순식간에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 손에서 떼서 이렇게 주머니에 놓고 있으면 불안하죠. 이거 스마트폰 집에 놔두고 어디 밖에 나가면 되게 불안하죠. 이 스마트폰에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사실 저도 상품기획 삼성에서 상품기획 하면서 아이폰 이전에 2005년대 처음으로 스마트폰 기획해서 삼성에서 출시했던 사람인데 이 스마트폰을 그때 당시 기획할 때도 저는 예측했던 게 스마트폰이 되면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는구나. 왜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을 하나 만들 때 안에 엄청난 기술의 집약적인 기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컴퓨터를 완전히 작게 축소하는데 이 컴퓨터가 우리 몸에 항상 들고 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우리 삶에 완전히 녹아져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마켓 3.0입니다. 자, 그래서 벌초월드는 벌초월드인데 여기다가 하이퍼가 붙습니다. 하이퍼의 그 영어의 뜻이 뭐죠? 더 넘치다. 울트라라는 그런 뜻하고 비슷합니다. 초가상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가상세계가 옛날에
PC 쓰려면 PC방 가든지 집에 들어가서 PC를 켜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PC 킬 필요 없습니다. PC가 집에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조사를 해보니 스마트폰을 집에 와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야구를 볼 때도 스마트폰 보면서 야구를 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쉽게 말하면 PC의 아주 작은 버전인데 이것이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온오프 믹스라는 그런 개념이 탄생한 거죠. PC와 틀립니다. PC의 벌초월드가 틀립니다. 같은 벌초월드지만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거랑 똑같은 이런 벌초월드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여기 PC를 보면은 가상세계, 온라인이죠. 이렇게 보면 현실이죠. 피지컬 월드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순식간에 스위칭되는 세계가 이루어진 거죠. 이것을 잘 활용하면 마케팅적으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자, 온오프 믹스를 좀 더 예를 들어서 구체화시킨다면, 자,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보는데 인터넷 기사를 보죠. 인터넷 기사 보는 거는 뭐죠? 벌초월드입니다. 근데 현실은 걷고 있죠. 자,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초월했다고 보는 거죠. 벌추얼 월드 탄생한 마켓 2.0은 시공간의 제한 그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PC를 쓰기 위해서 벌추얼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PC를 켜야 되고 시간적인 시간도 걸리고 공간적으로도 PC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마켓 3.0부터는 어떻게 표현하면 시공간을 초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이퍼가 붙는 거죠. 자, 마켓 2.0에서 시간 공간 20시간 완전히 우리와 밀착되어 있는 스마트폰.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하이퍼 벌추얼 월드에 접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 보면요, 같이 이렇게 놀러 왔는데도 식당에 놀러 왔는데도 대화가 없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딴 사람과 대화하고 카카오톡 하는 걸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서 어떤 바이어랑 거래자랑 브라질에서 카카오톡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뭡니까? 2,000km 밖에 있는 벌추얼 월드에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피지컬 월드에서는 한국과 브라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벌추얼 월드의 힘입니다. 요즘 일상생활이 마켓 3.0 들어가면서 고객들의 패턴, 일상생활이 다 바뀌었습니다. 아까 카카오톡 이야기했는데 요즘에 되게 재미난 그런 일도 많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보면요, 내가 볼 때 이게 둘이 다 연인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인데 바로 옆에 붙어서 앉아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어쩌다가 우연하게 봤는데 옆에 대화하면 되는데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 마켓 3.0은 하이퍼 벌추얼 월드로서 벌추얼 월드를 완전히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게끔 몸 안에 우리 생활 안에 깊숙이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자, 디지털 마케팅의 중요성을 깨닫고 디지털 마케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것이 벌추얼 월드가 등장된 디지털 마케팅, 그때 기업들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디지털 마케팅은 언제 탄생됐을까요? 소위 디지털 마케팅 하면은 소셜 마케팅, SNS 마케팅만 생각하는데 디지털 마케팅 사실 그것보다 범위가 큽니다. 근데 이 디지털 마케팅 보통 스마트폰이 탄생된 마켓 3.0부터 생각하지만 이미 마켓 2.0부터 디지털 마케팅의 개념은 있었고 또 우리가 블로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마케팅의 초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켓 3.0부터 이 디지털 마케팅이 이제 필수 불가결하게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 마케팅을 안 하면 안 되는 시점이 왔죠. 왜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솔직히 부모 보는 것보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더 많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더 많고 그것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빼고는 마케팅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마케팅보다 조금 독특한 디지털 마케팅이 마켓 2.0에도 있었지만 마켓 3.0에는 필수 불가결하게 됐고 더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켓 3.0은요, 마켓 2.0보다 더 고도화된
하이퍼 벌추워드, 벌추 마켓이 등장되면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의 완전한 전성기로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디지털 마케팅을 하지 않고서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다음부터 디지털 마케팅 사례와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을 좀 더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